자, 이번 시간에는 콕콕정 교수 회계 입문 4일차 마지막 시간 분계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공부를 하고 이걸 통해서 8개의 분계를 한번 끊어봤죠. 오늘은 이미 작성된 분계를 보고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계를 보고 회계 거래를 추정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회계 거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면 위에 보시는 5개 박스에 있는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죠. 이 5가지 거래들을 한번 제가 차변과 대변에 표시를 한번 해볼 텐데 5가지 항목들이 각각 발생을 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겠죠.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차변에 표시할까요? 대변에 표시할까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표시를 하겠죠. 자산의 증가가 바로 차변입니다. 자,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차변에 표시할까요? 대변에 표시할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현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표시하잖아요. 현금이 감소하면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현금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분계를 차변에 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한 숫자를 쓰지 않고 이항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하면, 말을 바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 또 한편에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는 여러분 요 그림 그려보면 여기는 자산 차변이고 여기는 부채 자본 대변이니까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표시를 하겠죠. 대변에다가. 자, 그런데 이제 부채를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자, 부채가 감소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차변에 표시를 하겠죠. 부채 감소. 자, 이제 자산 끝냈고요. 자, 부채 끝냈고요. 이제 자본으로 갑니다. 자본금이 새로 들어오면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출자해가지고 처음에 회사 만들 때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 차변이 증가합니까? 대변이 증가합니까? 대변이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자본이 증가합니다. 거꾸로 이제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어디 써야겠습니까? 자, 차변에 써야겠죠. 이게 자본이 감소입니다. 자, 이제 자본 끝났고요. 수익이 발생했어요. 어디다 적습니까? 수익 발생하면. 매출 발생했으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수익과 비용이 따로 차변 대변에 존재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요거는 이익, 잉여금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라는 금액으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발생하면 얘가 증가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죠. 이익 잉여금 증가하면 결국 얘는 대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수익의 발생. 자, 거꾸로 이제 비용 발생했다. 비용 발생하면 이익 잉여금이 줄죠. 이익이 감소하니까. 따라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 그래서 수익 발생, 비용 발생 끝냈죠. 여러분 이제 대다수의 회계 원리 책들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런 표시를 막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표시를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막 표시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요.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거래에 팔려서 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거래에 팔요소. 총 거래가 몇 개 생겼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필요 없고요.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는 알고 있으니까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당기순이익 또는 순이익. 이 이익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여기 이익 잉여금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냥 자산, 부채, 자본 기억하시고 수익, 비용 기억하신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논리대로 하시면 되고 수익과 비용은 결국은 이익 잉여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서 표시하면 되겠죠?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해하고 풀라고요. 이해하고. 자, 이제 이런 내용 공부를 여러분 저랑 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나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볼게요. 자, 보니까 이 문제는 언제 문제냐면 다음 FAT 2급 2017년도 문제이죠.
다음 중 결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회계 처리는 그랬죠. 자, 좀 전에 봤던 거래에 팔려서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인가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죠.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산이 감소하면요? 반대로 대변이 증가하겠죠. 대변이죠. 자, 비용 발생하면요? 비용 발생하면 잉여금이 줄어들죠. 이익이 주니까. 잉여금 주는 건, 이익잉여금 주는 거는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은 이익잉여금의 자리니까 증가를 여기 표시하는 거고, 줄어들면 차변이겠죠. 맞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면요? 대변이겠죠. 부채가 감소하면요? 차변이겠죠. 수익이 발생하면요?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요, 줄어요. 수익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늘겠죠. 따라서 이익잉여금 늘면 대변이겠죠. 대변 받겠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겠죠. 부채가 감소하면 대변인가요? 대변은 부채가 증가하는 자리잖아요. 원래 자리니까 걔네 자리. 부채가 감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가야죠. 따라서 여러분 이 대변 자리에는요, 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좀 전 거래에 팔려서를 암기해서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에 뭘 적기로 했다고? 차변에는요? 자산. 오른쪽 대변에 뭘 적기로 했다고요? 부채, 자본. 얘는 자산의 운영, 자산의 조달이었죠. 그 다음에 이 자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죠. 수익 빼기 비용이 뭡니까? 이익이 여기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이 논리를 기억하신 다음에 맞춰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전산회계 1급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살짝만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조금 제가 빼고 문제를 변형시켰어요. 자, 풀어볼게요. 자, 다음 거래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급여 계정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급여는요, 이게 무슨 항목이에요? 급여 줬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한다 하더라도 급여를 준 게 비용인 거는 알겠죠? 여러분 급여가 증가했다. 말을 바꾸면 급여가 발생하면 얘는 차변 항목이에요? 대변 항목이에요? 자, 비용은 이익을 줄이고 이익이 줄면 자, 여기서 뭐가? 이익잉여금이 줄니까 이익잉여금 줄이려면 차변에 표시해야겠죠? 따라서 얘는 차변에 기록한다. 얘는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 아니겠죠? 두 번째, 비품 계정. 여러분 비품 계정은 무슨 계정입니까? 자산 계정이죠. 비품은 자산이잖아요. 비품이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한다. 자산은 차변 증가, 대변 감소죠. 맞는 얘기죠. 정답이 아니에요. 차입금 계정. 얘는 무슨 계정입니까? 부채 계정이죠. 부채는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잖아요. 증가시 대변에 기록한다. 맞는 얘기죠. 답이 아니에요. 자, 매출 계정. 매출은 무슨 계정입니까? 수익 계정이죠. 자,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니까 매출, 수익이 발생하면 자, 증가할 때 차변 기록이에요, 대변 기록이에요? 자, 이게 대변 기록이잖아요. 따라서 4번이 틀린 말이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하고 좀 전 문제 거래에 팔려서랑 유사한 문제인데요. 이 거래에 팔려서는 몇 번 말하지만 암기하지 마시고 자, 이해하고 풀라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자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뭐랑 뺀 거에 집계이다. 수익 빼기 비용. 요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해가지고요. 저랑 이제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분계가 주어진 거죠. 대부분의 회계원리 책들을 보면 앞쪽에 분계 연습 문제가 나와 있고요. 분계 막 끊는 거예요. 거래를 보고. 뒤쪽에는 이렇게 분계를 보고 거래 추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추정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70만 원 증가했고 대변에 매출 70만 원 증가했어요. 자, 매출 70만 원이 뭡니까? 물건을 판 거죠. 그랬더니 돈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자산 증가한 거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죠? 여러분 저랑 아직 계정 과목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느낌적으로 얘는 뭐겠습니까? 자, 결국 자 70만 원 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받고 팔았다, 외상 매출이다. 외상 매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매출 70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럼 매출은 5가지 항목 중에서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수익이죠. 얘는 자 수익이 발생한, 증가한 거래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죠. 자, 70만 원이.
이 7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익잉여금 7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대신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다르게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외상 매출 받지 못한 것도 자산이거든요. 돈 받을 거니까 이것도 증가하는 구조로 가서 매출이 증가하니까 당계순이익이 증가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니까 이익잉여금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자산도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 거래는 수익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이런 구조로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이런 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자, 현금이 70만 원 들어왔죠? 왜 들어왔나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오른쪽 간 거예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이것도 일종의 자산이거든요. 받을 권리니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돈이 들어왔죠.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외상대금 70만 원을 뭐 한 겁니까? 현금 받고 회수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거래를 보면은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70만 원이 증가한 거죠. 대신 뭐가 줄어든 겁니까? 받을 권리인 7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이 증가한 동시에 또 다른 자산이 감소한, 현금 자산 증가,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아주 비교적 간단한 구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생겼고요.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생겼죠. 이거 뭘까요? 원재료란 자산이 증가했죠. 따라서 원재료를 구매한 건데, 여기 현금이 왔더라면 현금 주고 구매한 건데 외상매입금이 왔으니까, 여러분 아직 저랑 외상매입금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를 돈 주고 구매했다, 그냥 외상 구입한 거다. 외상 구입을 한 거죠. 따라서 회사에 원재료 50만 원이 자 들어왔습니다. 생겼죠? 그런데 돈을 안 준 빚이 생긴 거죠. 자, 50만 원어치 자 외상 대금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세는 자산도 증가했지만 동시에 모두 증가한 겁니까? 자, 부채도 증가한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랑 아직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다시 공부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감만 잡기 바래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거래 한번 추정해 볼까요? 자, 보니까 이제 여기 외상매입금 50만 원이 차변에 있고, 자, 현금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현금 50만 원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금이 줄어든 거죠. 근데 그럼 보니까 여기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아까 공부했지만 물건을 사고 주지 않은 빚이었잖아요. 빚이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자, 여러분 저랑 외상매입금을 제대로 공부 안 했지만 느낌적으로 얘는 뭐겠습니까? 자, 외상 대금 50만 원을 뭐 한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얘를 재무제표 표시 한번 해보면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50만 원을 적어주고 이 금액이 줄어들었겠죠. 여러분 또 외상대금은 빚이었는데 현금으로 갚았죠. 따라서 여러분 외상대금 50만 원 이 빚도 줄어들었겠죠. 이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정리하면 자산도 줄어들고,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줄어드는 이런 결론이 발생을 하겠죠.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를 보니까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접대비를 여러분 보니까요. 50만 원이 이렇게 차변에 있고요. 현금이 50만 원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현금 50만 원이 있으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거죠. 돈을 쓴 거지요. 근데 왜 쓴 겁니까? 접대비라는 비용을 쓴 거죠. 여러분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아직 저랑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자세한 공부 내용은 저랑 7일차에 공부를 할 건데, 느낌적으로 접대비가 뭡니까? 회사 내에서 쓰는 겁니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용으로 거래처에 뭔가를 돈을 쓴 겁니까? 거래처에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것들을 접대비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이거는 거래처 접대에, 이 접대가 이제 밥을 사준 건지 뭐 선물 사준 건지 모르겠지만 현금 얼마를 사용한 겁니까? 50만 원 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접대비를 썼으니까 현금이 나갔겠죠. 일단 50만 원이 50만 원이라는 자산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라는 비용 5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면 단기순이익은 50만 원어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 때문에 줄어들겠죠. 단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얘는 이제 수익 빼기 비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익이라는 건데, 요 이익은 결국 어디에 쌓이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5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이익잉여금 50만 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처 접대에 50만 원을 쓰게 되면 자산, 현금 자산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감소하게 되고, 동시에 접대비라는 비용 발생 때문에 이익이 줄고 그것만큼 잉여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자, 잉여금은 자본이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자,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은 얘를 보고 얘를 끊는 거였잖아요.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면,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은 차변에 표시합니까? 대변에 표시합니까? 비용의 발생은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니까,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표시하는 거니까 반대로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차변에 적어야겠죠. 이렇게 거꾸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죠. 자, 세금과 공과가 차변에 10만 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대변에 10만 원이 있죠. 몇 번 얘기했지만 일단 이해하기 쉬운 건 얘예요. 현금 10만 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밖으로 나간 거죠. 현금 10만 원이 왜 나갔나 보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게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는 뭐냐면요, 세금. 어떤 게 세금입니까? 뭐 재산세. 또 어떤 게 공과금입니까? 뭐 각종 뭐 협회비 등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세금 따로 공과금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합쳐서 무슨 개정 과목을 쓰는 겁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이 이야기는 결국 세금, 공과금 10만 원을 뭘로 지급한 겁니까? 현금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재무제표 표시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1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10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겠죠. 동시에 여러분, 이 세금과 공과라는 10만 원을 준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10만 원이란 비용이 발생을 했죠. 10만 원이란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만 원만큼 단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몇 번 얘기하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여기서 이제 순이익, 다른 말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오히려. 따라서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어디로 짓게 되는 겁니까? 이익 나서 남아도는 돈이 이익잉여금이잖아요. 다시 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익잉여금이 10만 원 이렇게 줄어들겠죠. 따라서 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익잉여금인 자본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자산도 감소하는, 자, 그런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를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기부금을 이제 지출한 사례 문제예요. 기부금. 자, 기부금이 7만 원이 있고 현금이 7만 원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해하기 쉬운 게 현금이죠. 현금이 대변에 있어요. 7만 원이. 뭡니까? 현금을 지출한 거죠. 왜 지출됐습니까? 기부금 7만 원 있는 거 보니까, 자, 뭐 한 겁니까? 7만 원 가지고 기부한 거죠. 자, 기부금 7만 원 현금 지급을 한 거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부금이란 영업의 대가랑 관계없이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또는 뭐 국가라든지 이런 데가 돈을 무조건 그냥 주는 거죠. 영업 관계없이. 자, 그래서 표시 한번 해보면은요, 기부금 7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날아갔으니까 현금 7만 원이 감소를 하겠죠? 동시에 여러분, 기부금이란 비용, 자, 7만 원어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증가하겠죠. 기부금이란 비용이 증가하니까 단기순이익 7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를 하는 거죠. 여기 보이잖아요. 얘가 증가하면 이익 감소,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 증가잖아요. 따라서 기부금이란 비용 때문에 증가하면 단기순이익 감소를 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가니까 7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서 얘는 결국 똑같은 겁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익잉여금이 있는 이 자본이라는 항목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모두 감소하는 겁니까?
현금도 감소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붕괴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든 거래를 보고 붕괴를 끊든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 제가 암기하라고 했나요? 논리를 가지고 따져보라고 했나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논리를 가지고 따져보면서 한동안 걸음마 단계 때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요. 회계원리 중간쯤 공부할 때쯤 되면 회계 입문 끝내시고요. 이거 뭐 일주일밖에 안 걸리니까 나중에 회계 원리를 공부하실 때 중간쯤 되면 이게 그때는 그냥 피부에 확 와 닿아요. 얘를 딱 보면 이게 떠오르고요. 얘를 딱 보면 이게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막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럴 때가 여러분 머지않아 올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여 문제인데요. 자, 차변에 이제 급여가 있고 대변에 지금 보통 예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과 조금 다르게 여기 이제 보통 예금이 나와 있죠.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제 갖고 있는 입출금 통장 이자 붙지 않는 거. 자, 금액 조금 들어있는 통장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제 예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급여가 10만 원 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회사가 들고 있는 통장 잔고가 생기면 발생하면 차변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금이 증가하면. 근데 대변에 적었단 말이에요. 의미는 예금이 감소한 거죠. 예금이 왜 감소한 거예요? 10만 원이란 급여 발생했죠. 이 말의 의미는 자, 보통 예금에서 급여 10만 원을 이체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가가지고 10만 원을 확 누구 줘버린 거예요. 근데 왜 준 겁니까? 월급 명목으로 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예금이 아니죠. 이게 보통 예금이죠. 회사의 보통 예금이 얼마가 줄어드는 겁니까?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라는 비용이 추가로 1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몇 번 얘기하지만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여기 단기순이익은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소하겠죠. 단기순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이익금 이로 가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얘도 10만 원이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고 나니까 자,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는데 이익잉여금은 무슨 자리입니까? 자본의 자리니까 얘도 줄어든 거고요. 동시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문제랑 다르게 현금보다 예금이 나왔죠. 이 회사의 예금도 뭡니까? 자산이 줄어든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기존의 문제들은 여기가 현금이었는데 요건 예금으로 바뀐 것 뿐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개정 과목의 변화들은 익숙치 않겠지만 이건 나중에 저랑 7일차 정리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퇴직급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퇴직급여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서만 쉬운 것만 찾아볼게요. 퇴직급여가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7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50이 나갔죠. 나머지 뭐가 된 겁니까? 미지급금이래요. 이게 어떤 거래일 것 같아요? 자, 퇴직금 7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50만 원은 뭐 한 겁니까? 현금 지급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7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에서 50만 원을 딱 꺼내서 직원을 손에 이렇게 쥐어준 거죠. 뭐 한 겁니까? 지급한 거죠. 그럼 다 준 거예요? 못 준 금액이 있어요. 못 준 금액이 있죠. 자, 못 준 금액이 얼마냐면 바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은 준 거예요? 못 준 거예요? 못 줬죠. 다른 말로 미지급이에요. 이렇게 어떤 돈을 주지 못하면 뭐라고 부른다? 미지급된 돈. 다른 말로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건 뒤에 다시 공부할게요. 개정 과목 시간에. 따라서 퇴직금 7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줬단 말이죠. 퇴직금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70만 원이 비용이 발생을 했죠. 그럼 얼마의 단기순이익이 줄어들겠습니까? 70만 원의 단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왜? 퇴직금을 주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결국은 70만 원 주게 되면 뭐가 줄어들게 됩니까?
이익잉여금이 70만 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현금을 얼마를 줬습니까? 줄어든 겁니까, 이게? 여기서 50만 원을 줄어들였죠. 근데 20만 원은 뭐 했습니까? 못 줬죠. 못 준 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부채죠. 여기 20만 원을 적는 거죠. 부채가 증가했죠. 여러분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가 차변이지 않습니까? 차변은 다른 말로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에 이제 자산 자리죠.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대변 자리죠. 대변은 다른 말로 뭐랑 뭐랑 합계입니까? 부채와 자본이 합계인 거죠. 자, 지금 이 거래에서 차변 자산이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50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럼 대변은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여기 이익잉여금은 7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여기 부채는 20만 원이 늘었죠. 말을 바꿔볼게요. 부채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20만 원. 자본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70만 원. 얼마가 결국 네트로 치면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50만 원이 줄어들었죠.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줄어든 거 50만 원이니까 결국은 차변 자산이 줄어든 금액과 대변 부채 더하기 자본 줄어든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변의 증가 감소 금액과 대변의 증가 감소 금액이 같은 걸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저 앞쪽에서 우리 이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렀었고요. 여러분이 대차 평균의 원리랑 똑같은 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회계 등식이라고 불렀었죠. 뭐 굳이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맞춰볼 필요는 없지만 자 결론적으로 같아지는 거고요. 눈으로 봐도 얼마입니까? 70. 합치면 70. 이런 구조로 가서요. 정리하면 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자 동시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거죠. 이익잉여금 자본이니까 자본이 감소한 거죠. 동시에 뭐가? 자산이 감소한 거죠. 동시에 뭐가? 부채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꽤 긴 시간 동안 분계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처음에 분계 개념 공부했고요. 분계 연습에서 거래를 보고 분계를 끊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를 보고 거꾸로 이제 분계를 보고 거꾸로 거래를 유추하는 것도 한번 해봤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근데 어떤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몇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5가지였죠. 뭐였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산의 증가는 어디입니까? 차변. 감소는 대변.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